상담소 청소년 상담사 용쌤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 데이트폭력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데이트폭력이라는 것은 그 이성 친구,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모든 것이 다 데이트폭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이성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신체적인 접촉, 스킨십과 관련된 이거 외에 이제 그 언어 폭력, 그리고 통제, 감시, 협박, 폭행, 상해, 갈취, 감금, 심지어 이제 뭐 납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일어나는 게 데이트 폭력인데요. 데이트 폭력은 이제 이성 친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친밀한 사이잖아요. 친밀한 사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범도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그 스토킹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데이트 폭력에 들어가는데요. 데이트 폭력을 해서 스토킹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귀지 않는 가운데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스토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 그래서 이성 친구 간에 벌어지는 모든 폭행이 바로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론 그대로 데이트 중에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게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가장 많은 유형은 이런 거예요. 그 이성 친구라는 이유로 고압적인 태도를 하는 거죠. 이 고압적인 태도라는 게 어떤 상대방한테 의무를 엄청 강요하는 게 있어요. 이성 친구라고 해서 그 모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성 친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죠. 당연히 뭐 해야 돼. 당연히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계속 의무를 강요하거나 아니면 이성 친구니까 당연히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듯한 그런 압력을 가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압적인 태도입니다. 가령 뭐 이성 친구니까 뭐 뽀뽀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그런 하나의 유형이고, 이성 친구니까 주말에는 무조건 나랑 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것도 바로 고압적인 태도의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어지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 한쪽이 사귀어 보니까 별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이 사귀다가 야 이제 우리 그만 만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갑자기 돌변을 해서 나는 너랑 못 헤어져. 너 나랑 헤어지면 나 뭐 죽어버릴 거야. 아니면 뭐 만나줄 때까지 뭐 집 앞에서 기다릴 거야. 이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위협을 가하는 거. 이게 바로 협박 또는 위협을 가하는 폭력의 유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성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 한쪽이 스킨십을 요구했는데 한쪽은 거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그 스킨십 거부에 대한 어떤 분노 폭발 이런 걸 일으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어제 오늘은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안 될 경우,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 어제는 왜 손 잡았는데 오늘은 못 잡게 해, 이런 것에서 어떤 그 분노 폭발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거부에 대한 분노가 또 하나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소소한 거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다른 이성 친구, 뭐 여자인 경우 남사친, 또 남자인 경우 여사친이 있잖아요. 이런 그 연인 관계가 아닌 이성 친구, 건전한 그냥 학교 친구나 뭐 어떤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 만나는 그런 그 친구 관계를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질투하거나. 근데 이 질투라는 게 너무 과하게 질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성 친구에 대한 방해하는 거, 만남을 방해하는 거. 심각한 경우는 동성 친구도 못 만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네가 만나는 그 친구 마음에 안 들어. 뭐 계속 만나고 있다는 그 친구 마음에 안 들어. 안 봤으면 좋겠어. 나랑만 이야기해. 이렇게 해서 건전한 친구 관계도 못하게 하는 이런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모에 대한 선택권을 좀 이렇게 제한을 하거나 또는 박탈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머리를 많이 이제 기르니까요. 머리를 이제 길게 했다가 어떤 뭐 계기가 돼서 머리를 자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자르면 갑자기 그러는 거죠. 너 머리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머리 잘랐어?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메이크업 바꿨어?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의 그 어떤 외모를 마음대로 못 바꾸게 하고 거기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제 그럴 경우 어떤 뭐 자기한테 허락을 맡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데이트 폭력의 그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떤 그 요인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또 많이 일어나는 것은 자유에 대한 통제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어디를 자유롭게 가고 어디를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 어제 몇 시까지 왜 집에 안 들어왔어? 왜 10시 이후에 왜 집에 없었어? 그 시간에 어디 간 거야? 누구랑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해서 자유에 대한 시간 또는 장소, 어떤 누구의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간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상대방이 걱정이 돼서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 걱정을 넘어서 가지고 과도하게 상대방의 그 어떤 자유로운 사생활 이런 것들을 간섭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유형들이 대부분 이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어떤 그 이성 친구이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라고 데이트 폭력의 유형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또 그냥 그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있어지는 어떤 갈등들, 어떤 그 만남의 횟수라든지 어떤 뭐 그 스킨십의 어떤 그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느 정도는 또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서 가지고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고요. 이 데이트 폭력이 학생들 간에 일어났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학교 폭력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없는 세상이 가장 좋고요. 연인 관계가 친밀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위로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데이트 폭력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처법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